안녕하세요. 주식망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드린다고 제가 매매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5G는 작년에 스터디를 워낙 많이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업체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의 방송 목적은 저는 올해 투자 방안으로 5G를 아주 주도주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니고요. 일단은 큰 목표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시장보다는 괜찮고 여러 가지 정황상 좀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섹터이긴 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기 위주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5G에 대한 매매를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스터디 이후에 KMW만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KMW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만 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뒤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촉발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언택트 시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깔아줘야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5G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인프라로 5G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가는 항상 선행하잖아요.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좋아해서 막 오르다가 경제지표가 안 좋다고 하면 훅 떨어지고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반영하는데 경기는 후행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실물도 후행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으로 현실에서 조금 코로나 사태 자체가 위협스럽지만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좀 더 냉혹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현금을 막 쏴줘요. 일정 기간 좀 버틸 것 같아요. 막 아동수당도 받고 이러면. 근데 정작 나중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막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고 막 공장을 짓고 우리 요새 건물 부족한 거 있나요? 보수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속도로 안 뚫린 지역도 별로 없는데 과거와 같은 인프라의 형태는 지금과 맞지 않고 이런 시대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5G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깔아야 하는 거는 신인프라, 바로 5G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5G 투자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기대하는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5G 관련 주들이 자리를 버텼던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분들은 5G 때문에 5G가 코로나로 인한 위협도 비켜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기대만큼 5G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저도 한두 달 전부터 여러 종목 매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5G가 각광받는 수단인 것은 더 맞지만 사실 5G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 주말 동안 이렇게 코로나 5G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근 자료를 다시 한번 찾다 보니까 확실히 좀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통신위원회는 일단 6월에 주파수 경매를 마저 하기로 했는데 지연됐고요. 그리고 스페인도 6월 말까지 주파수 경매를 하기로 했지만 지금 하반기로 미뤄졌고 언제인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파수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5G 투자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연이 되고 있죠. 사실 트럼프도 4월 달에 지난달만 해도 5G 서밋이라고 해서 화웨이 제외하고 삼성전자 너 들어와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미국이 이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더디고 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100만 년 동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우리는 또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신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모멘텀을 저는 발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5G 너는 누구냐? 말만 5G 했는데 도대체 통신망 네트워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스터디했던 노트를 좀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봐야 하는 부분만, 알아야 하는 용어 정도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통신망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코어망과 하나는 액세스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망은 약간 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텔레콤 회사, 텔코라고 부를게요. SK텔레콤이나 이런 KT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더 접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액세스망은 우리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휴대폰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액세스망은 또다시 나누어져요. 무선망과 유선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무선망입니다. 무선망이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고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선망은 그 이후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무선망과 관련된 업체를 보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망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거론되느냐? 가장 먼저 제일 유명한 기지국, 그 다음에 중계기, 그 다음에는 프론트홀, 이런 장비가 이제 무선망과 관련이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지국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매크로셀과 스몰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름 따라 그대로예요. 매크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기지국이고, 그다음에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이제 스몰셀, 적은 지역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지국에는 또 여러 가지 증폭기라던가 또는 뭐 제어기, 필터, 안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있고요. 중계기는 중계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기지국으로 인해서 다 커버가 되지 못하는 음영지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에 있는 전파를 끌어다가 음영지역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계기는 그렇고, 프론트홀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데이터 센터랑 연결하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필요하신 사항은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또는 앞으로 봐야 하는 투자 장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또 국내랑 해외가 투자 스케줄이 다르다는 점을 또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거를 통신 세대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간다. 이게 근데 투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되냐면, 제가 앞서 5G 투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가장 먼저 주파수 경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범 운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장비를 발주합니다. 주로 기지국 장비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는 상용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속 장비의 발주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투자가 되는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이 투자 흐름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랑 해외랑 이 순서대로 정해지는 구간이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KMW의 신고가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기지국 회사였죠. 그러니까 기지국이 먼저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많이 깔렸어요. 근데 기지국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음영지역이 많이 생겨서 사실 5G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음영지역이 아직 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장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비는 중계기나 뭐 스몰셀, 그리고 아까 제가 5G 흐름을 얘기 드리면서 무선망 이후에는 유선망 투자도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선망, 이쪽이 우리는 앞으로 투자될 수 있을 만한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외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 우리나라 이후에 미국이 상용화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작년 연말 정도에 했고 일본은 올해 3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유럽은 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투자 모멘텀으로 장비주를 보신다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을 해외는 이제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훨씬 더 공부할 시간도 적고 빨리 종목을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KMW만 보유하기로 한 게 또 이런 이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통신 장비를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수주 산업과 연관돼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텔코 회사들이 있어요. SK텔레콤, KT,
뭐 차이나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수주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요. 나 올해 얼마 정도 수주할 거야. 아니 얼마 정도 우리 카펙스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를 보고 SI 업체들, 시스템 업체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나 화웨이 같은 업체들이 수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런 SI 업체들이 수주를 받으면 우리가 직접 많이 매매하는 중소형 장비주들이 그에 따른 짝꿍에 따른 또 수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일에 중국에서 차이나텔레콤이 최근에 뭐 수주를 많이 빨리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차이나텔레콤과 짝꿍인 업체 중에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애가 또 화웨이고, 그러면 화웨이가 수주를 받으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뭐 RFHIC가 또 수주를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약간 기사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서 매매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같이 수주를 이제 내려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KMW,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RFHIC, RF텍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공부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뉴스를 내가 스스로 보고 매매할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코어망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좀 건너뛰었는데, 코어망은 조금 더 기술이 복잡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5G망은 사실 4G의 어떤 코어망을 이용하고 있는 NSA 방식입니다. 근데 5G도 이제 코어망 구축이 되면 SA 단독 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5G에서 코어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네트워크와 관련된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뭐 나무 기술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연관성이 높다고 봐서 나무 기술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도 하고 있어요. 일단 코어망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보는 종목은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KMW 하나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유동성이 좋아서 많이 오르는데 5G만 가지고 있기에는 시장의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5G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나중에 인프라 투자,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측면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투자 모멘텀으로는 KMW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국내 투자는 아까 흐름대로 말씀드린다면 뭐 솔리드나 HFR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저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다른 업체들도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도 빠르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5G만 부여잡진 않아도 매매를 하시는데 다른 종목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